올여름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 이 침수 피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침수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수 피해 단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한강 인근에 도로가 잠기고요. 또 일부 지역에는 또 반지하 이런 것들로 잠겨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침수 피해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안전할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강의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위험성이나 이런 참혹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오히려 더 불안하시고 또 훨씬 더 걱정이 많아지시거든요. 그래서 또 근데 한편으로는 또 재난 강의를 너무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들으시는 분들이 또 너무 흥미 위주로 듣다 보니까 이런 위험성이나 이런 심각성을 또 잘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재난의 속성 그리고 또 위험을 잘 알고만 있다면 어느 순간에도 안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너무 심각하고 어렵게 듣기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재난에 대해서 내가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우선 요즘 왜 이렇게 다른 때도 많이 비를 겪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침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피해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께서는 많은 걱정들을 하실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침수가 많이 발생을 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맞습니다.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침수가 왜 많이 발생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또 이런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것처럼 사실 침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은 비의 연관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비가 오는 양이라든지 또 시기, 또 비가 오는 이런 방법들, 방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많이 변화를 해왔습니다. 이번 장마 기간 동안에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가장 많은 비가 왔었는데요. 특히 이제 전북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왔었죠. 전북 익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7시간에 약 400mm 이상의 강우가 내렸는데요. 네. 이게 과연 얼만큼 많이 온 거냐 조금 체감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1년 동안 전체 내릴 비의 3분의 1이 이 하루 동안 다 온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퍼붓네요.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을 충분히 배수하지 못한다거나 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침수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특정한 지역에 비가 이제 많이 오는 이런 상황들,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이제 극한호우라고 하는 개념들도 도입이 돼서 이렇게 비가 내리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리 대비를 잘 한다고 해도 사실 침수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침수 피해 천재지변처럼 나 혹시 재수 없어서 운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겪는 거 아닐까. 잘하면 피해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예. 언제든 겪을 수 있고 내 주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재난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대비를 하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운으로 피해가는 게 아니라 대비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7월 15일 토요일 날 아침에 발생했던 대형 침수 사고 많은 분들 보도를 통해서도 아셨을 텐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 충북 청주 오송에서 발생을 했었던 이 군평 지하차도에서 이제 침수가 발생을 했는데요. 뚝이 터지면서 한꺼번에 많은 물들이 이 도로면의 경사면을 따라서 이 지하 차로로 유입이 되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너무 급격하게 물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차량들이 침수가 되고 거기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죠. 하천에서 흘러온 물이 순식간에 지하차도로 들어찹니다. 지하차도에서 나오던 버스는 물에 잠겨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예, 내용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 지하차도가 짧은 구간이 아닙니다. 길이가 한 400m 이상 되는 이런 이제 지하차도고요. 또 지하차도로 물이 유입될 때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굉장히 급격하게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침수가 발생한 상황을 알았더라도 제대로 대피를 하거나 또 조치를 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지하차도의 침수가 이번뿐만이 아니었는데요. 2020년 7월에 발생했던
부산 초량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큰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부산 지역에 그 당시에 시간당 한 81.6mm의 강우가 내렸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초량 차도를 지나던 6대의 차량이 이 침수가 되면서 그 당시에 사망자가 4명 이상 발생을 했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계속 침수 피해, 또 이제 지하차도의 침수 이런 것들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언제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는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좀 잘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더욱이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하거나 또 보행을 하거나 혹은 또 대중교통을 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침수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침수 상황에서의 안전한 대비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네, 됩니다. 잘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하차도에 지날 때 이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는 일단 무조건 차에서 빠져나오시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차에 있는 게 아니라 예, 무조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시다 보면 차를 가지고 어떻게 이동을 해보면 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차가 생각을 더 빠를 것 하시지만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 침수 상황들은 점점점 더 심화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더 깊은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수 상황이 인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빨리 차에서 빠져나오시라. 근데 어느 정도 물이 차야지 빠져나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맞아요. 많거든요. 기준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걸 뭐 어느 정도 됐을 때가 위험하니까 무조건 나오십시오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바닥에서 침수심, 물에 잠기는 부분들이 자동차 바퀴 한 3분의 2 정도 이상 이렇게 넘어서게 되면 사실상 차량 운행 자체가 굉장히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빨리 차에서 빠져나오셔야 되는데요. 왜 이 3분의 2 정도가 이제 바퀴가 잠기면 위험하냐면 바퀴의 부력 때문에 차량 운행을 운전이 제대로 한마디로 내가 운전하는 방향으로 차가 잘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편은 그 이상으로 물이 점점점 차서 차량의 배기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에 엔진 계통에 시동이 꺼진다거나 또 차량의 제어가 장치 조종이나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제 이렇게 도로 침수가 됐을 때 지금 차에서 일단 빠져나왔다라고 하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까 상당히 좀 난감하실 수가 있는데요. 나오면 일단 물도 많이 차 있어서 걷기도 힘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빠르게 나오시되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움직이실 때도 그냥 막 뛰어가는 게 빠를 것 같지만 오히려 물 때문에 더 위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벽을 짚고 이동을 하시거나 주변에 난간이라든지 혹은 또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을 때는 차량을 짚으시면서 천천히 이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지하차도의 이제 경사로 부분을 이제 올라가실 때는 이쪽으로 계속 물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살이 생기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보다는 가장자리 부분이 조금 더 유속이 좀 느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옆쪽을 잘 짚으시면서 대피를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겠다 최대한 생각이 듭니다. 가장자리 쪽으로.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지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난해 이제 침수가 됐던 그런 상황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강남의 이제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침수가 발생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좀 침수에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낮은 지역, 또 항아리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더 침수가 좀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침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높은 지역보다는 낮은 저지대 중심으로 이런 침수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들이 주거하거나 또 이동하셔야 되는 지역들 이런 것들이 낮은 지대라고 한다면 항상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우려들 또 이런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침수 상황 시에 이 침수 지역 혹은 또 저지대 지역을 운행을 하실 때는요, 기본적으로 좀 우회를 하셔서 다니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앞에 갈 때 여기 그냥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 물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최대한 빠르게 대피를 하신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내리셔서 다른 쪽으로 우회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가급적이면 운행을 할 때 시시각각 변하는 운행 정보 라디오라든지 또 휴대폰 또 재난 문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확인하시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하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내 집의 지하 주차장, 예. 또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피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예. 맞아요. 지하 주차장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시는데요. 침수 상황을 인지하셨다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셔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차를 밖으로 이동시키다 더 위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요. 관리사무소에서도 침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안내를 하시되 예. 지하로 내려가시지 않게끔 안내를 하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아 근데 차가 걱정돼서 차 빼러 나가고 예. 싶은 게 대신에 인지상정이거든요. 차는 보험 처리가 되지만 내 생명은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항상 좀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또 혹시 지하 주차장에 있는 동안 침수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빨리 대피를 하시되 진출 입구보다는 계단을 이용하시는 게 안전하니까요. 꼭 계단 쪽으로 이동을 하시라. 그리고 또 물이 차오르는 상황이라면 자동차의 위쪽이라든지 또 상부 쪽에 이제 여러 가지 배관들이 있는데요. 이 배관들을 잡으시고 버티시는 것. 또 그리고 층고가 상당 부분 천정고가 조금 더 높은 곳을 찾아서 가시면 그쪽에 소위 이제 공기들이 모여 있는 에어 포켓이라고 하는 이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안전하게 대피를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지하 주차장에서도 그렇지만 도로가 침수됐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도로가 침수가 됐을 때는 예. 일단 침수가 시작됐다면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빨리 빠져나오시는데요. 빨리 빠져나오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변 지역이 굉장히 넓게 침수가 됐다거나 이미 침수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헤쳐서 나오시는 게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차량 위 혹은 또 주변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헤쳐서 나오시는 게 능사가 아니다. 상황의 판단에 따라서 잘 정리를 해주실 필요는 있겠다.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침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시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래서 오히려 침수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런 부분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물막이 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함으로써 협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깐 그럼 영상 잠깐 보실까요? 네, 지하 주차장 아유. 침수 상황. 저렇게 이제 침수가 많이 되는데요. 예. 사실 차를 빼고 싶어도 물 못 때문에도 빼죠. 그렇지만 저런 혼란 상황 때문에 계속 사실상 차를 뺄 수가 없는 상황. 저렇게 물이 뭐 거의 폭포처럼 막 유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상황들은 사실 다친 다음에는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방을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또 지난해 태풍 이해는 대표적인 것들은 지난해 뭐 흰남도 때 경북 포항에서도 아파트 침수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고요. 또 서울에서도 이런 차를 빼러 갔다가 오히려 침수해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들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런 많은 것들을 생활 속에서 많이 있지만 이 아파트 주차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반 생활 속에서도 주차장에서는 항상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화면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침수가 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주차장 출입 절대 하시지 마시라라는 부분. 또 그리고 대피를 하실 때는 꼭 계단실을 이용하시라. 계단으로?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내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대피하셔서 구조를 기다리시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꼭 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어 포켓을 찾아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칠 텐데요. 사실 오늘 침수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안전에 관련 이런 침수, 기후 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후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의 경향들을 보면 더 많은 비, 또 집중적인 호우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변화무쌍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배수 용량을 넓히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확충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각자 해야 할 노력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거창한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침수 발생을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빗물바지라든지 배수구의 막힘을 또 막을 수 있는 이런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런 우리가 환경 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절약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런 변화무쌍한 기후 변화를 조금 더 늦출 수 있는 하나의 생활의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안전하게 보행하는 것들, 휴대폰 보면서 보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것만으로도 맨홀 뚜껑이 빠진다거나 혹은 또 땅 꺼짐에서의 어떤 안전사고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침수를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안전을 위한 실천들이 이런 큰 재난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질문 들어와 있는데요. 네. 아까 우리 화면도 봤지만 이제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찼을 경우에 네. 신발을 벗는 게 좋은지 신는 게 좋은지 물어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침수가 됐을 때는 발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신발을 신는 게 좋은데요. 아. 슬리퍼라든지 샌들 같은 경우는 잘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이 위험하니까 예, 예. 좀 안 신으시는 게 좋겠고요. 또 비 온다고 예쁜 장화 같은 것들을 신으시는데요. 일상적인 비에서는 장화가 좋지만 이미 침수가 되면 장화 속으로 물이 들어가서 사실 걸을 때는 훨씬 더 무거우니까. 장애가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장화를 신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물이 다 들어왔다 그러면 장화를 벗고 대피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신속하게 대피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